여러분, 최고의 한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그런데 이 완벽한 맛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세대에 걸쳐 내려오던 가문과 혈통의 시대가 저물고요. 이제는 소의 DNA, 그러니까 유전 설계도를 직접 읽어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한우 결양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놀라운 DNA 혁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스테이크, 그 환상적인 마블링과 깊은 풍미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비싼 사료 덕분일까요? 사실 그 진짜 비밀은요, 소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바로 육종이라는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우를 키우는 분들은요, 마치 명문가의 족보를 보듯이 소의 혈통, 즉 가계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소가 챔피언이고 엄마 소가 우수하면 그 새끼도 당연히 최고일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방식이었죠.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어떻게 보면 예술의 경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그 답을 족보가 아니라 유전 암호에서 찾고 있습니다. DNA라는 생명의 설계도를 직접 해독해서 어떤 소가 최고의 소고기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졌는지 아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추측의 영역이 이제는 정밀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이 DNA 얘기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요. 잠깐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수세기 동안 최고의 한우를 만들어왔던 전통 방식, 이 혈통 중심의 육종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일단 딱 봐서 체형 좋고 튼튼해 보이는 소를 고르고요. 그 다음엔 부모 세대의 성적이 남긴 혈통 자료, 족보를 쫙 보는 거죠. 여기에 육종과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감이 더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시간이죠. 한 세대의 능력을 확인하려면 그 자손이 다 클 때까지 무려 4년에서 5년을 꼬박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정확도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었고요. 바로 이 답답한 지점에서 한우 개량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게임 체인저가 등판합니다. 바로 유전체 분석 기술이죠. 소의 DNA 설계도를 직접 들여다보는 이 기술이 어떻게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왔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혁신의 심정에는 유전체 육종가, 영어로는 GBV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소의 DNA 정보랑 기존 데이터를 합쳐서 이 소는 나중에 마블링 점수가 95점, 성장 속도는 98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미래 잠재력 점수를 미리 매기는 거예요. 일종의 소 성적표를 미리 받아보는 거죠. 이 과정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먼저 어린 송아지한테서 털 몇 가닥, 그러니까 모근 같은 DNA 샘플을 채취합니다. 이걸 수많은 유전 정보를 담은 아주 작은 반도체 칩으로 분석을 돌리면 짜잔, 방금 말씀드린 그 유전체 육종가 GEB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높은 이른바 엘리트 소들을 어릴 때부터 콕 집어 선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엄청난 기술, 그래서 뭐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궁금하시죠?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성과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요, 바로 속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후손이 다 클 때까지 4, 5년을 기다려야 그 능력을 겨우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생후 10개월 된 송아지의 DNA만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육종에 걸리는 시간을 수년이나 단축시킨, 이건 뭐 말 그대로 혁신이죠. 단순히 빨라지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예측의 정확도가 기가 막히게 올라가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우리 집 암소의 유전적인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우리 암소는 마블링 유전자가 좀 약하네? 그럼 마블링 최강인 시수소를 붙여주자! 이런 식의 맞춤형 교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결국 근친 교배도 막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기술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 엄청난 발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와 과제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보를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전체 분석으로 최상위 능력을 인정받은 이른바 엘리트 시수소의 정액 가격이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원래 10,000원 정도 하던 게 암시장에서는 무려 10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시장이 완전히 과열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쏠림 현상은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가들의 수요가 극소수의 최상의 시소소 몇 마리에게만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암 시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우 전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앞발을 둔 소들만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정액시장 과열 문제도 있고요. 또 분석에 쓰이는 유전자 칩 기술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량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는 여전히 기대가 큽니다. 이제 우리는 가축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유전 정보를 가진 하나의 개체로 관리하는 정밀 축산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임다정 교수의 이 말은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플 때의 DNA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는 정밀 의료처럼 이제 가축의 DNA를 분석해서 최적의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정밀 축산, 이 미래라는 것이죠. 정말 와닿는 비유 아닌가요? 앞으로 이 유전체 데이터는 단순히 좋은 고기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소 개체별로 최적화된 사료를 주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탄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소를 육종하거나 특정 질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핵심 기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우리 손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펜을 쥐어준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먹거리의 미래를 이 DNA라는 언어로 직접 써 내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설계도에 어떤 가치를 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맛과 생산성을 넘어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그런 미래를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